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안물 안궁 이렇게 됩니다. 국민을 완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정부가 200억을 들여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걸 어떻게 저 정도밖에 못하나? 매일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자담배니 괜찮다며 흡연갑질, 죽음의 질병을 강요하는 행위, 흡연갑질. 당신은 오늘 몇 번의 흡연갑질을 하셨습니까? 전자담배,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덜 해로운 담배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예, 아유, 혹시 예, 좀 놀라셨죠? 예, 뭐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공포 영화 예고편 같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욱입니다. 작년부터 점점 더 흡연자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금연 광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일반 흡연자 분들을 모시고 금연 광고 그리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흡연자이신 정찬희님, 광고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연가 대표로 나온 사람인데요.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게 모욕적인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광고들을 보고서 상처를 받거나 한 사람들이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과연 보건복지부라던가 정보기관에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흡연자입니다, 사실. 흡연자의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런 금연 광고가 공익 광고 또 공정보건 사업의 광고로서 이게 적절한지 광고 전문가이신 우리 홍문기 교수님께서 또 미국의 광고 캠페인도 직접 또 참여해 보시기 하셔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보셨던 광고는 결국은 그 메시지 내용으로서 이제 협박을 하고 위협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전달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유의 광고들, 그러니까 뭐 증언형 광고라든가 또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런 유형의 광고들은 학계에서는 이걸 부메랑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부메랑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금연으로 인한 그 흡연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 자체를 아예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늘어났던 금연율이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엄마 잔소리가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쬐끔 듣지만 맞습니다. 이놈 새끼야 계속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계속 협박적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 아이가 아예 안 듣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듣지 않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안물 안궁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일을 정부가 20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연간 200억이라는 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습관성, 중독성 어떤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위협성, 협박성의 이런 메시지만 갖고 광고를 하거나 행동 유발하는 거는 효과 없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 같고요. 이 광고를 보는 거의 60% 사람이 비흡연자인데 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에 대한 혐오감을 줘서 흡연자에 대한 굉장히 공격성의 어떤, 좀 아까 책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책임을 묻게 되고 공격성을 갖게 되고 모욕적이잖아요. 흡연자는 오히려 더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생기게 하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은 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중을 향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완전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나 옛날 고대사회에서는 범죄를 줄이겠다면서 범죄자 손을 직접 자르거나 목을 잘라서 사람들 보내 걸어놓고 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권을 존중해서 방식들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담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할까요? 지금처럼 위협 소구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아마 더 심하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담배를 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아, 담배 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흡연율이 낮아지는 것은
흡연자의 비흡연율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담배, 그러니까 금연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제 엔타이 토바코 메시지라고 하는데, 금연에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수용자들의 특성을 대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 그러니까 담배를 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susceptible, 그러니까 담배를 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risk,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줄이라든가, 아니면 담배를 줄임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성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담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메시지가 중독의 정도,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담배에 대한 기본적인 뭐 긍정적인 태도냐 부정적인 태도냐, 이런 것들처럼 좀 더 정교하게 구별을 하고, 흡연자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흡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구태의연하고요. 첫 번째로, 두 분 같은 경우에 이 광고를 보시면서 아, 내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정서적으로는 반감이 좀 생깁니다.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걸 어떻게 저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부정적인 반감이 사실 더 많이 생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 다 느끼시겠지만 전부 다 담배 피고 있어요.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는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면 그만이고요. 기분 나쁘시다면서요. 네. 아까 인권 침해까지 말씀하시고 심지어 소송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그냥 엄마가 애 상황 안 보고 공부하고 등짝 때리는 거랑 맞습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정부가 무리하게 광고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과도하게 흡연자들을 자극함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폭력성의 그런 정책의 폭력성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례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를 목표로 해가지고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갑질했던 것을 묵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과만 나면 때려도 되고 뭘 해도 모른 척 했잖아요. 결국 어떤 일 생겼습니까? 결국 억울한 선수들이 성과를 내고 나서 폭로하는 일이 있었고 불행을 성토하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의 담배 정책, 금연 정책도 언젠가는 부배랑이 돼서 정부에게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부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뭐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현재 금연 광고 또 경고 그림, 이걸 포괄해서 정부의 이 금연 정책이 갖고 있는 폭력성과 그다음에 정부 갑질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이것이 갖는 이 부적절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리를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